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검찰 출석을 놓고 저울질하던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김준일 에디터, 검찰은 일전부터 송 전 대표 오면 그냥 돌려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조를 당부하며 잘 돌려보내겠다. 이게 이제 언론에 알려진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송영길 전 대표는 왜 그럼 본인이 이렇게 먼저 자진 출석을 하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책임을 지겠다. 어쨌든 나는 관련이 없지만 캠프에서 벌어진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 빨리 수사해라. 나 받겠다 이겁니다. 세 번째가 저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구속을 피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등 없고 나는 여러 차례 검찰에 출두를 해서 수사를 받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판사가 이거는 도주 우려 없으니까 기각 이렇게 나올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인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종우 씨죠. 그러면 일단 내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송 전 대표가 지금 검찰에 갔어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가시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뭐 서면으로 주시던지 이렇게 하세요. 그걸 돌려보내겠죠? 뭐 우린 보통 티타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뭐 정치적으로나 혹은 뭐 재계라든지 어쨌든 거물급 인사가 출두를 했을 때 자진 출두든 아니면 소환 출두든 티타임 그러니까 뭐 자장검사라든지 해서 티타임에 가실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당 대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뭐 경위를 동원을 해서 못 들어옵니다. 이거는 모양새도 안 좋고 일단 들여보내고 또 뭐 적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돌려보내는 뭐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겠죠. 저도 지금 에디터 말씀처럼 다분히 이건 정치적 의도가 많거든요. 내가 많이 알고 있으므로 내가 모든 걸 자백하겠다. 이건 자진 출두가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진 출두한다면 그건 검찰이 물어볼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정치적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와 별개로요. 검찰의 수사가 좀 속도를 지금 내는 모양새입니다. 민희숙 기자. 지난 토요일이에요. 송영길 전 대표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먼저 했는데 오늘 또 압수수색을 했네요. 맞습니다. 송 전 대표 내일 나가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본인의 타임라인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검찰이 찾고 있는 건 당시 캠프에서 자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 어떻게 조달됐는지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본부장의 집을 포함해서 3-4곳을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 진행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개인 조직 관련된 내용 자료들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 이런 것도 포착을 했고 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9,400만 원 이상의 추가로 더 많은 자금이 운영된 것으로 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금 관련된 자료 증거 확보에 분석에 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허주연 변호사, 검찰이 지금 송 전 대표 후원 조직을 정조준하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후원 조직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일명 먹사연이라고 불리는 조직인데요. 이 조직이 송 전 대표와 인연이 상당히 오래됐고 깊은 데다가 이 조직을 구성하는 인적 구성원이 송 전 대표의 경성 캠프 구성원이라든가 이번 사건 관련 인물들이랑 상당히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검찰 쪽에서는 이 조직이 불법 경선 자금의 조달 창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책연구소가 2015년에 설립이 됐지만 그 전신이 2007년에 이 설립이 됐던 이 송 전 대표의 이 전국적 지지 조직 동서남북 포럼이 전신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자원이 상당히 겹치는데요. 먹사연 이 부설 조직의 이 창립 멤버로 강래구 전 의원과 강하편 전 구의원 이번 사건 핵심 인물들이잖아요.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 압수수색이 대상이 됐던 이 박모 씨가 먹사연
먹사연 회계 업무 담당자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회계 업무를 그대로 담당을 했고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파리에 건너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송 전 대표를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 가서 뭔가 말 맞추기를 수사에 대비해서 시도한 것이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먹사연이 공개한 2021년 기부금 명세서를 살펴봤더니 그 한 해 총 3억 7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금이 됐는데요. 당대표 경선 직전인 2월부터 4월 사이에 1억 4천여만 원의 이 대부분의 자금이 모금이 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압수수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먹사연 내 일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교체되거나 포맷된 그런 정황들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자금 조달의 게이트나 어떤 중요한 역할,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소 측에서는 그냥 통일 정책 다루는 연구소고 네. 그냥 이 송 전 대표는 멘토 역할만 했을 뿐이고 우리는 경선 자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진숙 기자, 지금 허주연 변호사가 이 후원 조직 관계자가 파리를 넘어갔는데 검찰이 이때 송 전 대표를 만나서 말 맞추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송 전 대표 측은 말이 좀 달라요. 맞습니다. 이 같은 내용 오늘 오전 한 매체 단독 보도로 전해졌는데요. 네. 송 전 대표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마치 모의라도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이 피의자도 아닌 일반 개인의 출국 사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출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언급된 이 박모 씨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프랑스에 단체 관광을 왔는데 이 사건 최초 압수수색 날짜가 4월 12일입니다. 네. 이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방문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자,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언급됐던 이 후원 조직이 지난해 행사를 하나 열었었는데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준비했는지 좀 보고 오시죠. 어려울 때 이 먹고 사는 재무소가 벌써 동서남북 포럼까지 하면 한 15년 된 것 같은데 변함없이 어려울 때 함께 지내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인구 이 감소라는 이 문제를 너무 우리가 지금 미치게 앞서고 쓸 때부터 막 누구 잡아 죽이고 뭐 구속시키고 압수수색만 하고 있는데 정말 좀 머리가 아픕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 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를 했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검찰의 시각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인지였다, 단순 인지였다라고 한다라면 공범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공범으로 이렇게 영장에 적시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주도했다라고 아하.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윤성관, 뭐 이성만, 이정근 등등에 해서 그들이 뿌린 것도 있지만 일부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또 어디서 구했는지 이렇게 네네. 돈을 뿌렸다더라. 이런 것들이 일부 본인이 또 직접 정치 자금을 동원을 해가지고 돈을 뿌렸다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전에 먹사연 쪽으로 이제 통해서 들어온 거고 이거는 이제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정치권에서 조금 뭐 들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경기도의 뭐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한 몇 억 원 정도가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 이제 검찰 수사를 좀 진행해 보면 알겠지만은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 파급력은 또 당대표가 완전 직접 연루가 전직 당대표가 연루되는 거니까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의원들도 몇몇 연루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일전에 초반에 얘기했던 것보다 이게 사이즈가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압수수색 하던 날에요, 이종우 실장.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물극 필반, 이게 보니까 모든 것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입장을 했던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정치인들 덕분에 국민들이 사자성어를 열심히 또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됩니다. 물급필반, 뭐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당태종 시절에 측천무후라는 여자로서는 황제로 굉장히 폭정을 일삼았던 측천무후에 대해서 대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당신의 어떤 지금 이 폭정도 나중에 되면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친다. 네네. 그 폭정 그만해라 라는 뜻으로 고언을 한 건데 바로 이 점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12월 달에 대표를 그만두면서 파리로 갈 때 이재명 당대표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 검찰한테 굴복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핍박하는 것은 정치 검찰의 어떤 독재다 이렇게 규정하고
인정하고 파리로 갔거든요. 지금 송영길 대표는 정치 검찰에서 나까지 지금 압박을 당하는 거다.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검찰의 그런 독재가 전횡이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것도 사실 변호사가 바로 또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했어요. 네. 아니 지금 당대표,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아마도 이거 발언을 관계자 발로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법적인 어떤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이 피고인으로 상정될 수 있는 그 대상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검찰에 어쨌든 안 좋은 어떤 인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아마 부인한 것 같습니다. 자, 물극필반 모든 사물은 그 극에 도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사자성어로 대받아쳤습니다. 사필규정 이 네 글자로 바로 대받아쳤습니다. 자, 그런데 허지원 변호사, 김의겸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의 수사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은 지금 뭐 압수수색 열심히 하고 수사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던데 이거는 왜 그런 의견 내놓은 거예요?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강래구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 재청구가 뭐 열흘 지나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막 증거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까지 지금 수사의 칼끝이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강래구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단 기각됐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한 가지 사실만 보고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법 자금을 살포한 이런 수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피라미드식으로요. 네. 조성, 그다음에 공여, 그다음에 수수 위로 올라가서 점점 이 기획하고 지시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검찰은 지금 이 단계에 따라서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녹취라는 어떤 증거를 통해서 혐의를 인지를 하고 강래구와 윤관석, 주성자와 수수자, 뭐 전달자 이렇게 수사를 하고 또 수수자도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 와중에 참고인들 불러서 다 진술 조사하고 압수품 분석하고 이런 과정을 착착 밟아서 마치 성을 쌓듯이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찰의 계획 중에 지금 유일하게 틀어진 것이 이 강래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건이었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좀 의외였다라는 반응도 많고 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정치자금법 관련한 수사는 검찰 스스로도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장 청구 사유로 넣지도 않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 보강해서 또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전체 검찰 수사가 갈팡질팡한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강래구 전 감사로 호칭은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어쨌든 당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원내 사령탑이 새로 뽑혔어요. 네.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 이번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죠? 맞습니다. 박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당선 직후에도 이 태도가 본질이다.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주말 사이 언론 인터뷰에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검찰 수사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시고 또 당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 위기를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담담하게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또 수사기관의 수사에 철저하게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숨기려 한다거나 회피하려 한다거나 또는 시간을 끌려고 한다거나 이런 당당하지 못한 자세를 보일 때 국민들이 우리들을 보는 눈이 점점 더 차가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명확히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들이 대처할 겁니다. 네, 박광원 원내대표 1호 의원총회를 이 쇄신총회로 열겠다. 그래서 모든 의원이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출당 조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송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처를 기다려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돈봉투 전당대회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한 의혹이 민주당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송 전 대표
조기귀국을 자아자찬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말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쇄신은 책임의 정치입니다. 책임 정치는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안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돈봉투 전당대회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니 물극 필반이니 하는 말로 일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치 응세를 펼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허지원 변호사, 이 박강원 원내대표 참 당 상황도 어수선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책임 있는 조처해야 된다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있고 어깨가 참 무거울 텐데 이런 가운데 또 마음도 또 한편으로 무거운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박강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됐지만 일부 당원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개혁의 딸들 중심으로 박강원 대표의 탄핵과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청원도 2개 정도 올라왔는데 불과 이틀 만에 2,200명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청원 게시판 내용을 보면은 박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사퇴시킬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깝고 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를 봐서는 네. 뭔가 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권리당원들이 박강원 대표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비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원색적인 표현도 섞어가면서 이낙연과 더불어 박강원은 영구 제명 대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도 이런 사퇴 청원을 독려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당원들 중심으로 이러한 불만들이 올라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를 올린 게 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와 함께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박 원내대표와 손잡고 전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당 내에서도요 비슷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의원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일부 열성당은 벌써 사퇴하라고 막 요구하고 나선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단선적으로 봐주지 마십시오. 실제 민영배 의원님 복당과 관련해서도 당내 당외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가장 나서셨던 분이 또 박강원 의원님이고 그만큼 단순하게 그런 상황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내부에서 부지런히 또 리더에게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 또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목소리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가 있다는 점도 희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시장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도 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이재명 대표도 자제와 응원을 당부했는데 이 당부가 통할까요? 자, 지금 이게 자제를 당부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시죠. 민주적으로 지금 선거를 치렀어요. 의원들이 지금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선거에 무슨 부정이 개입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원내대표가 지금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팬덤, 그러니까 개딸들로 지칭되는 특정 권리 당원들이 갑자기 사퇴를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뭐냐면 민주적인 절차를 완전히 자신들의 어떤 의사대로 안 되면 무조건 덮어버리고 무효화하고 하는 행위잖아요. 이건 반민주적 행태예요. 자제는 예를 들어서 좌표를 찍어서 뭐 이렇게 그 댓글을 쓴다? 이거는 뭐 사실 자제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자제가 아니라 권리당원에 대해서 사실상 징계를 요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제해 주세요. 자제해 주세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고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휘둘리고 민주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끌어안는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새로 손발을 맞추게 된 이재명, 박광원 투톱 체제. 자, 앞으로 갈 길이 어떨지 한번 보고요. 일단 내일 오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출석하기 전에 어떠한 입장을 또 밝힐까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입장을 밝히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발빠르게 취재해서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